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시끌시끌합니다. 48%라는 낮지 않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대선 불복의 사퇴 요구까지 반대의 목소리는 수그러들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코너 법률 포커스에서 김진구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직시하며 논평을 내놓습니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 포커스의 김진구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고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시카고 동포사회에서도 작년에 처음 시행된 해외 유권자 투표 제도를 통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1년이 다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 의혹 등 대통령 선거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주주의 사회의 법적 체계라는 다소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국가에서는 독재 국가와는 달리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 의회와 국가 수반에 해당하는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행사됩니다. 즉 국가 권력은 힘 있는 개인 또는 일부 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평범한 사회 구성원, 즉 국민으로부터 위임되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위임된 권력도 선출된 의원들이나 대통령들에 의해 마음대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인 의회를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된 제도, 즉 법률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룰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틀인 법률 제도를 법이 만들어진 입법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해석하고 집행하는 의무와 권한이 행정부에 해당하는 정부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정부기관을 통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다 보면 법률 제도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서 공정성에 시비가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와 개인 또는 개인 간의 법률의 적용에 대해 이해관계가 충돌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개인 간의 멱살을 잡거나 개인이 가진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력구제, 즉 셀프 헬프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사법기관인 법원이 국가가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국가 간의 분쟁을 조율하거나 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기관의 역할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삼권 분립의 작동 원리가 되는 겁니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요.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독재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각각 분할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시스템이 법률적으로만 설명하면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요. 가만히 그 원리를 따져보면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국가기관인 입법, 사법, 행정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모든 국민들의 이익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어떠한 특정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에 치우침 없이 공정함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법률 집행을 하지 않거나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사안에 불법적으로 개입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면 물론이고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특정 세력에게 귀속되어 버리는 결과로 이어져 버리게 되고 민주주의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계에 심각한 도전이 될 만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가려서요.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규정된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이나 야권 인사들이 대선 불공정을 이유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도 사안의 중대함으로 생각해 볼 때 적절한 처신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바와 같이 대통령 선거라는 엄중한 법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막중한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조사 과정을 보면 단순히 해당 기관의 일부 실무자 선에서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결론지어 본질을 왜곡하고 축소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이 있는 만큼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요. 일부 과격한 성향을 가진 분들의 반국가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요.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는 도를 넘는 것으로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지 이를 왜곡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민주주의 체제가 많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통합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공정하게 관리해 어이없는 독재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건전한 민주주의 원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적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건전한 사회적 관용에 대해 18세기의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관용을 강조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용도 건전한 상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관용하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저 자기 편한 대로 보편적 상식에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면 건전한 사회적 관용이 유지되기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법률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